주한미군이 계속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?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예요.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는 그 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병력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 공격하는 것은 미국과 싸우겠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.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전쟁 위협의 드라마틱한 축소가 저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주한미군이 갑자기 만약에 빠진다. 그랬을 때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,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, 그건 지금 당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터졌을 때 잠깐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. 그리고 전시작전권 같은 경우는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뭐 그런 거 다 해서 주한미군 좀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한미군 빠진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. 우리의 자제들이 군대 5년 갈래? 젊은 이들이 군대 5년 갈 거냐? 여성분들 징집 응할 거냐? 방위비 지금보다 10배 더 낼 거냐? 이런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의 문제고 민생의 문제입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특히 전시작전권을 임기 중에 환수한다고 했잖아요. 결국 그 얘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랑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런 문제를 그렇게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지지층만 보고 질러놓으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착각하는 게 이거라고 봅니다.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게 미국에게 대단히 아픈 레버리지라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데 북한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되고 미국 입장에서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자권 환수가 그렇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가 아니에요.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. 그 대신 그 반대급부를 막 받아가겠죠.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치 전자권 환수가 미국에는 되게 아픈 거고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공언한다는 거는 저는 국익의 문제에서 큰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사실 대만이라든가 남중국해에서 어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런 문제잖아요. 그리고 그걸 할 때 있어서 주한미군이 빠져서 거기 참전해도 되겠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모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럴 확률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딱 가정해놓고 우린 이럴 것이라고 명확하게 청명하게 되면 우리가 외교적인 유연성과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. 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.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. 상호,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침략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한 나라예요. 미국만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.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게 돼 있단 말이죠. 그 정신을 우린 충분히 지키겠다는 정도의 천명. 그럼 그 나머지는 모호하게 뒤에서 협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무조건 반대한다고 공개 입장 내는 것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그런 입장을 너무 선명하게 많이 냈어요. 쉐쉐 외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. 결국은 우리가 그런데 왜 끼어드니?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선명하게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그 부분을 모호하기가 어렵게 예전 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모호함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과거의 레토릭으로 인해서 현재 좀 스페이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. 전략적으로 좀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군의 고위분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전자권을 한국군이 가져갔었을 때의 문제점을 굉장히 좀 크게 보시더라고요. 근데 미국 고위 정치인들하고 얘기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말이 달라요.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이런 거에 가깝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데 대신 그만큼 강하게 받아가겠죠. 전자권을 환수한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랑 직접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. 어떤 명령 개선과 핵 자산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. 우선 현행 체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한미연합사령부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미국의 사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계시고 우리 한국 장성분이 부사령관으로 계시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나 전략 자산들을 미군 출신의 사령관이 좀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전자권이 한국 측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돼 있습니다. 지금 합의된 내용은 그것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쉽게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오히려 미국의 전략 사령부라든지 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한 접근이 좀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. 또 그만큼 대북 억제력에 대한 함의가 있는 것이고
사실 이게 뭐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문서상으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빌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? 미국 쪽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한국군의 지위를 우리가 왜 받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한국군 분들이 미군을 지휘하는 것, 그 상호관계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한국 구자 미군이잖아요.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건 미군을 미군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모호하게 서로 간에 직문즉답이 나올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주한미군이 영구의 한반도에 주둔하면 좋죠.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미국의 선택 아니겠습니까?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만큼 필요할 때는 주한미군을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가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시도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.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경제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업들이 뭐 경기가 불황일 때는 고용을 좀 줄일 수 있어야지 애초에 마음 놓고 고용을 하잖아요.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주한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지 평시에 한반도를 마음 놓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호성을 버리고 원천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. 너희는 무조건 한반도에 남아야 된다. 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빼고 싶은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. 이건 절대 안 돼! 라고 해서 자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슈에서 좀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이거는 그냥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게 하는 게 맞는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. 저는 후자인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서 막 얘기하다 보면 아니 우리 군 우리가 빼겠다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그 논거에서는 밀리는 거죠.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.